네, 워싱턴이 선재규 선임 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2024년 시작하기도 전에 올해는 세계 전반적으로 선거의 해다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관련된 뉴스가 또 많습니다. 대만 선거 얘기로 시작해 볼까요? 이제 올해 이제 가장 먼저 선거가 치러집니다. 올해 네. 13일 이제 총통 선거가 치러지는데 이제 선거 앞두고 여론조사 발표 이제 브레이크아웃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 수요일 자정부터 이제 여론조사를 해도 결과를 공개를 못 합니다. 그 직전 결과들을 쭉 이제 종합을 한 걸 보면요. 지금 이제 3파전이죠. 민진당, 여기는 이제 반중 성향이 강하고 미국하고 가깝죠. 라이칭더, 그다음 샤오메이친, 여기 이제 부총통 후보, 그리고 이제 국민당, 여기는 이제 중국하고 좀 가깝고요. 허우유이, 자오사오캉 후보고, 그다음에 이제 제2야당이 민중당입니다. 커원저, 우신싱 후보인데 특히 1위하고 2위 이제 민진당이 앞서는데 여론조사 결과가 보면 오차범위 아닙니다. 3% 포인트에서 5% 포인트 정도 차이. 민진당이 앞서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태인데 지금 참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지금 뭐 중국이 계속 견제를 하고요. 이제 13일 날 이제 입법위원 선거, 이제 의회 선거하고 같이 하고 당선자가 5월 20일 이제 차이잉원 현 총통은 이제 연임하고 나서 물러나죠. 그때부터 이제 새 총통 임기가 시작이 됩니다. 네. 민진당이 좀 앞서는 흐름은 여론조사가 여러 데서 조사가 네. 되잖아요. 좀 일맥상통한 지금 흐름인가요? 거의 그런 식의 네. 비슷하게 나오는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관련된 얘기 조금 더 해볼까요? 대만 여권이 중국 선거 개입이 전에 없이 심각하다. 여론전에 나섰다. 이런 얘기 있네요. 민진당 쪽에서 굉장히 지금 중국의 압박을 신경을 씁니다. 라이칭더 후보가 그저께 타이베이에서 길거리 유세하고 나서 중국의 선거 개입이 뭐 처음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이 아주 심각하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도 동원하고 흑색 선전에 뭐 가짜 뉴스 같은 걸로 해서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걸 유권자들이 똑똑히 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걸 견제하는 것은 중국을 지지하는 인물을 낙선시키는 거다. 그게 최선의 대응이다. 그러지 않으면 대만 민주주의가 무너질 거다. 그리고 이제 이 대만 선거가 홍콩이나 마카오처럼 그 행정장관을 뽑는 그런 선거 수준으로 전락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지금 대만 외교부장도 영국 시사주간 이코노미스트에 기고를 했습니다. 중국이 대만 민주체제를 무너뜨리는 의도가 확인하다 하면서 지금 이걸 이제 분석하고 있고 선거 끝나면은 그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대만 국방부 중국 정찰 풍선에 대해서도 뭐 어떤 얘기를 했네요. 중국이 세 번째 항공모함을 또 이번에 과실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대만 선거에 좀 압박을 주려는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작년엔가 미국에 나타나가지고선 정찰 풍선 그때 이것 때문에 미국하고 중국이 상당히 관계가 좋지 않아졌죠. 그런 정찰 풍선으로 보이는 의심되는 물체가 지금 연일 대만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는 게 대만 국방부 발표입니다. 그리고 또 뭐 전에도 그랬지만 중국 군용기하고 군함들이 또 양안 중간 경계선을 또 넘어서는 등 해서 중국이 지금 선거 앞두고 계속 압박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새해 들어서 뭐 중국 이 정찰 풍선으로 의심되는 물체가 대만 상공을 비행한 게 5번째라고 하는데 그럼 거의 뭐 매일 뭐 아닙니까? 계속 지금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계속해서 뭐 견제 흐름도 있고 이 정찰 풍선으로 의심되는 물체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군요. 자, 계속해서 관련된 얘기 해봅니다. 대만이 총통 선거 관련돼서 단기 비자로 입국한 중국 본토 취재진의 보도를 뭐 금지했다 이런 얘기 있습니까?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인데요. 모닝포스트 보도인데 이름을 밝히지 말라는 대만 이민국 관리 얘기가 단기 비자로 입국한 중국 본토 언론인은 선거를 볼 수는 있지만 어떤 것도 보도하지 못한다. 이렇게 귀띔을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대해서 이제 포스트는 4년마다 실시되는 총통 선거에서 이런 규정이 전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볼 수는 있는데 보도는 못한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대만 이민국 관리가 중국 본토 매체가 길게는 6개월까지 로테이션 기반으로 해서 대만의 기자를 둘 수 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디든지 뭐 자유롭게 갈 수 있다. 그러면서도 이게 대만의 장기 주재하는 본토 기자를 위한 거지 이번 선거를 위해서 단기 비자로 입국하는 중국 본토 기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중국하고 상호 합의했다는 거라고 주장을 하는데 네. 글쎄 중국 쪽에서는 여기 대해서 뭐 별하고 얘기를 안 하는데요. 네. 그 지금 언론 보도는 아무래도 이번 선거의 민감성 때문에 이런 특별 규정이 실시되는 것 같다는 지적이고요.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대만 집권 민진당이 그동안에 언론 자유를 계속 강조를 해왔는데 민주주의 뭐 하면서 이런 식으로 중국 본토 기자 보도를 제한하는 건 이거는 과연 언론 자유에 대한 그런 그 신념이 있는 건지를 이거 좀 의문스럽다 이렇게 또 꼬집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양안간의 그 뿌리 깊은 불신이라는 얘기고요. 그 대만 국민당 정치인 얘기는 민진당이 자신감이 없으니까 이런 짓을 한다 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과거에는요, 그 국민당의 마잉주가 집권했을 때는 본토 중국 기자가 단기 비자로 대만에 들어올 수 있었고 관광 비자로 들어와서도 슬그머니 뭐 취재하고 하는 걸 눈 감아줬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주 철저하게 본토 기자, 특히 그 단기 입국 기자는 견제를 하는 걸로 보여서 상당히 그 선거에 대한 그 민감함을 거듭 그 뒷받침했습니다. 그 날짜가 점점 이제 가까워지고 있으니까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는 13일이죠. 네. 입법위원 선거와 함께 네, 선거가 치러지고 5월 20일 차이잉원의 이제 뒤를 이어서 총통 임기를 시작한다. 대만 그렇습니다. 선거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자, 다음 얘기 해보도록 할까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를 미국 노동당국이 이제 불법 해고 혐의로 고발했다. 외신 일제히 보도하네요. 미국 연방기구는 네. 노동관계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그 5명으로 위원이 구성되어 있고요. 자체적으로 이런 그 회사의 어떤 그 노사 문제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선 그 해고 근로자 복직이라든가 임금 지급 같은 걸 원상 회복을 그 명령할 권리는 있는데 네. 경영진한테 책임을 묻거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노동관계위원회가 그 스페이스X를 불법 해고 혐의로 고발한 걸로 외신이 일제히 보도를 했습니다. 그 스페이스X 직원 8명이 그 2022년에 스페이스X 경영진에 편지를 보내가지고 그 머스크가 최고 경영자죠. 머스크가 그 회사 원칙을 어기고 멋대로 그 공개 언행을 한 게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특히 성적 암시를 담은 이런 것들을 막 발언을 했는데 이거를 회사가 통제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제 항의를 했는데 이것 때문에 이 사람들을 해고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거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사가 뭐 불복할 수도 있는 거고. 예, 이렇게 항의할 되면 수도 이제 있고. 네. 그 일단 행정판사가 심리를 하고 여기 이제 회사가 불복하면은 네. 영번 법원에 정식으로 제소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제 오는 3월 5일 첫 심리가 이루어지는데 조금 전에 블룸버그 보도인데요. 네. 그 스페이스X가 또 노동관계위원회를 제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 노동관계위가 이렇게 법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게 심리하는 자체가 위헌이라는 겁니다.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했다. 또 이렇게 주장하면서 맞제소를 했습니다. 쉽게 인정하지는 않고 뭔가 또 이런 절차가 있으니까요. 할 것 같은데 일단 첫 심리는 오는 3월 5일이군요. 네. 네. 노동관계위원회는 명령할 권한은 있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없는데 네. 일단 스페이스X는 항의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다음도 미국 해고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록스가 전체 직원의 15%를 줄인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오늘 새벽에 보도된 그 전미 고용 보고서 네. 보니까 12월 민간 부분 고용은 조금 좀 개선된 걸로 나타났는데요. 지금 보면은 그래도 미국 그 주요 대기업들 특히 IT 쪽에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 감원을 하는 모습이라는 게 CNBC 보도입니다. 네. 제록스 같은 경우는 전체 직원의 15%를 줄이겠다고 그저께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전 세계 그 한 2만 명이 넘으니까 한 3천 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을 것 같다는 관측이고요. 제록스는 이런 쪽으로서 이제 핵심 프린터 부분을 좀 단순화하고 그다음에 정보 IT 쪽 집중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스포티파이도 비슷한 얘기가 있죠. 지난달 그 네. 전체 직원의 17%, 한 1,500명 정도 감원을 했죠. 그리고 뭐 지난해에도 한 2차례 감원을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나이키 같은 경우도 지난달에 그 매출 부진 전망하면서 앞으로 3년간 비용을 한 20억 달러 정도 절감을 하겠다. 이것도 아무래도 감원하고 연결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입니다. 네. 지금 IT 부문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 10만 명 넘게 해고한 걸로 이렇게 추산이 되고요. 구글도 네. 그렇고 뭐 메타 플랫폼스도 그 대규모 인원을 감축할 계획을 공개했고요. 그런데 뭐 간밤에 고용 지표도 여러 개가 지금 나왔고 비농업 보고서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좀 견조하다라는 네. 게 중론이긴 하거든요. 12월 들어서는 조금 개선됐다고 하는데 뭐 물론 이제 지금 미국 실업률 같은 경우는 이제 11월 기준으로 해서 한 3.7% 낮은 수준이고 네. 그런데 아무래도 좀 이렇게 그 어떤 AI도 나오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떤 구조적인 어떤 그 감원, 그 필수 인력만 남기는 그런 움직임은 계속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고요. 지금 미국 구인 사이트 인디드 집계를 보면은 작년 말 같은 경우에 전체 구인 건수가 지난해 초 대비 한 15% 넘게 줄어든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또 업종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을 비롯한 마케팅, 금융, 은행 업종은 신규 채용을 줄였는데 반면에 간호, 보육, 식음료 같은 대면 업무 구인 수요는 여전히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초반의 채용난 같은 거는 좀 사라진 것 같다. 그리고 또 이게 아무래도 미국의 경제 연착륙 기대감이 조금 더 커졌다는 그런 건데 그래도 미국의 특히 그 IT 쪽이라든가 해서 대기업들은 기본적인 구조조정을 하는 것 같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IT 업계를 중심으로 해고, 구조조정은 좀 진행 중이다. 여러 지금 기업들에서 발표가 나오고 있다. 관련된 얘기였고요. 자, 중국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작년에 중국 경제가 워낙에 좀 부진했었기 때문에 네. 올해는 좀 부응해 줄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 근데 그거에 좀 반하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새해 연휴 부동산 거래 20% 이상 감소했다. 최근 6년 새 최저라고 합니다. 네, 중국은 아시다시피 부동산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죠. GDP 네. 같은 경우에 한 25%고 중국 사람들이 가진 자산의 한 80%가 부동산 쪽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 경기 추이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지금 중국 매일경제를 포함한 현지 언론이 어제 보도한 걸 보면은 그 새해 연휴 그 첫 거래 같은 게 한 해 전보다 한 20% 넘게 그 감소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년 사이에 최저였다는 분석입니다. 20%면은 사실 상당한 감소인데요. 상당한 거죠. 그 이제 중국 연휴 그러니까 작년 12월 30일부터 지난 1월 1일까지 중국 40개 대도시 하루 평균 부동산 거래 이건 이제 면적 기준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 해 전보다 20% 이상 감소한 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10대 도시 같은 경우 신규 주택 거래가 한 해 전보다 한 이 기간에 한 28% 이상 줄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년 사이에 이 연휴 새해 첫 연휴 기간 거래로는 최저라는 분석입니다. 네. 부동산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좀 엄청나기 때문에 관련된 게 이제 경제 전반에 대한 해석으로까지 이어질 것 같고요. 어떤 얘기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 항저우하고 선전 같은 경우는 이 기간에 그래도 좀 꽤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지만 나머지 대도시들은 대부분 신규 주택도 그렇고 기존 주택도 그렇고 거래가 아주 활기를 잃은 게 완연하다는 겁니다. 네. 지금 아시다시피 그 베이징하고 상하이 같은 경우는 지난해 12월에 그 생애 첫 주택 구입자 같은 경우는 계약금 비율을 집값에 원래는 한 35% 40%였는데 30%로 낮춰줬거든요. 집을 더 사라고 했는데 그런 대책을 내놨지만 뭐 반짝 효과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가 얘기는 집값 하락 압박이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집값이 더 떨어질 걸로 보고 관망세를 보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네. 이 현상은 당분간도 좀 이어질 것 같다. 그래서 지금 그 부동산 시장 관계자들 얘기는 네. 당국이 좀 더 뭔가 추가 대책을 내놓는 게 필요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고 지금 아시다시피 경제난 때문에 국유 토지 사용권 매각 감소 또 지방정부에서 아주 완연하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방정부가 재정난도 심각한 것도 있고 해서 당국이 어떤 활성화 대책을 더 내놔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근데 네. 지금 뭐 경기 자체가 워낙 둔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일부 조치에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블룸버그는 올해도 중국 부동산 침체가 기본적으로 이어질 것 같다고 그렇게 내다봤습니다. 네. 일단 대책을 안 내놓지는 않습니다. 내놓고는 있는데 이게 약발이 안 먹힌다. 네. 조금 더 강하게 필요하다라는 시장의 얘기도 목소리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자, 다음 얘기는 역시 중국 얘기인데 화웨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화웨이 운영체제 흥멍 올해 중국에서 애플의 iOS를 제칠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네요. 원래 화웨이가 자기네 스마트폰에다가 이제 그
그 안드로이드 체제를 썼죠. 근데 그 미국이 그걸 규제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 자체 이제 운영 체제 OS를 개발을 했죠. 이게 이제 하모니 중국에서는 이제 훅멍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사실 나오고 나서 초반에는 별로 인기가 없었는데 네. 중국이 작년 8월 말인가 그 스마트폰 메이트 60 프로를 내놨는데 이게 뭐 애플에 버금간다가지고 반응이 인기가 네. 대단했죠. 그걸 계기로 해서 이 훅멍이 중국 스마트폰 OS 시장에서 아주 급부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애플의 iOS 하고 이제 구글 안드로이드 이게 이제 전 세계 OS 체제를 양분하고 있는데 그거에 적어도 중국 시장에서는 상당 부분은 지금 치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 분석이 누가 한 분석인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어디서 나온 보면 얘기일까요? 캐나다 반도체 컨설팅사 테크 인사이트 보고서가 지적을 했습니다. 네. 중국 쪽 보고서가 아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적어도 중국 OS 시장에서는 이 훅멍이 올해도 상당한 점유율을 좀 높일 것 같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일단 메이트 60 프로 이 인기가 좀 중요한 역할을 했나 봅니다. 네, 이게 뭐 큰 역할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중국 소비자들이 뭐 중국의 승리라고 열광했고 실제로 지금 뭐 공급이 달릴 정도로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테크 인사이트 보고서를 보면요, 이 프로세서가 지금 그 기린 9000S라고 이게 첨단 프로세서인데 이게 지금 부족해서 메이트 60 프로 공급 병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몇 달 안에 완화될 것 같다. 이 프로세서는 지금 중국 최대 그 파운드리 업체인 SMIC가 제조를 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훨씬 더 이제 더 OS 그 훅멍의 OS 시장 점유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건데 이런 가운데 또 올해 그 훅멍 넥스트 그 신버전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지금 이제 화웨이 쪽에서는 이런 그 이제 OS가 나와도 이제 이걸 개발자들이 앱을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중국 주요 기업들 보니까 무슨 뭐 징둥닷컴, 뭐 넷이즈 같은 게임사, 그다음에 웨이턴 같은 배달 서비스 회사들이 이제 훅멍 기반 앱 개발자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영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알리바바하고 알리바바 그 핀테크 회사인 그 엔트그룹 같은 경우도 자체 이런 그 훅멍에 기반을 둔 앱 개발에 그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뭐 화웨이가 그 스마트폰도 애플에 도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OS에서까지도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주도에 이제 달려들기 시작했다는 분석입니다. 맥도날드 차이나 얘기도 있네요. 네. 네. 이런 가운데 또 맥도날드 차이나가 중국에서 다국적 식품기업은 처음으로 훅멍 넥스트 채택을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맥도날드는 중국의 매장이 5,500개가 넘고요. 직원도 20만 명, 그다음에 연 인원이 한 10억 명 이상의 중국 사람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 파급 효과가 상당할 거라는 겁니다. 네. 다만 테크 인사이트 그 분석은요. 훅멍이 이제 스마트폰에서는 이렇게 지금 인기를 얻고 있는데 이게 중국 시장 노트북이나 자동차 같은 데도 기본 운영 체제로 채택될지는 조금 두고 봐야 되겠다. 또 이런 조금 좀 신중한 입장도 덧붙였습니다. 네. 자, 다음 얘기는 이제 AI 얘기를 몇 개 해볼 텐데 일단 저 이거 어제 얼핏 보고 좀 신기했는데 13세 미국 소년이 AI만 깬 테트리스 끝판왕이 됐다고요? 인간으로는 처음 챔피언이라고 하면 처음이라고 어떤 합니다. 얘기입니까? 저도 네. 이걸 좀 공부를 좀 했는데요. 네. 그 테트리스 아시죠? 이렇게 그 블록 게임인데 네. 지금 보니까 40년 전에 나왔는데 지금도 뭐 이게 아주 버전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인기 있는데 이 오리지널 버전 가지고 13살 오클라호마에 사는 그 윌리스 깁슨이라는 13살짜리인데 게이머 명으로는 블루 스쿠티라는 명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집에서 이걸 가지고 35분 만에 완전히 끝판까지 갔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레벨 157까지 도달해서 이제 더는 이게 움직이지 않고 딱 얼어붙는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끝판. 그게 이제 킬 스크린인데 그게 이제 떠서 이걸 얘가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인간으로는 처음으로 킬 스크린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AI만 깼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동안에는 AI만 이거를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클래식 테트리스 월드 챔피언십 그 대회 회장이 지금까지 인간이 이걸 달성한 적이 없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건 도저히 인간이 할 수 없는 거라고 자기들도 판단을 했는데 이번에 이걸 깼다는 겁니다. 지금 이 깁스는 2021년 테트리스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작년 10월 클래식 이 테트리스 대회
3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승을 하겠다. 이렇게 아주 기염을 통하고 있다고 합니다. 13살짜리가 이 AI를 깨고 인간의 그 체면을 세워줬네요. 아이 뭐 강력한 우승 후보겠습니다. 첫 인간 챔피언이네요. 네. 네. 다음 얘기도 AI인데 AI 기여에 대한 뭐 국제사회 기대가 큰데 실제로는 앞으로 이제 실제 생산성 향상 이런 효과가 있으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분석인데요. 맥킨지하고 골드만삭스에서 이걸 분석을 했는데요. 네. 이걸 이제 미국 그 경제금융 전문 매체 베런스가 어제 전했는데 지금 AI가 나와가지고선 이게 뭐 생산성 향상이라든가 그래서 이제 경제 어떤 그 GDP 뭐 늘리는데 굉장히 기여할 거로 기대가 큰데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거라는 겁니다. 지금 네. 궁극적으로는 뭐 인간이 하는 어떤 업무를 한 많게는 70%까지 자동화할 수 있을 거로 기대가 되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뭐 경제 자체도 안 좋고 해서 앞으로 한 2030년대나 돼야지 GDP 그 추가 성장에 그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 덧붙이기를 지금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거시경제 관점에서 빨라야 한 5년 정도는 걸릴 거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있는 게 산업 패턴별로 조금 그 어떤 진전되는데 불균형이 있을 거다. 이런 지적도 했습니다. 네. 이게 생산성 향상으로 가시적인 효과까지 가려면 5년 최소 더 5년. 걸린다. 네. 그리고 산업별로는 좀 불균형 차이가 있을 거다라는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국제뉴스 살펴봤고요. 워싱턴이 선재규 선임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